드디어 우리가 제어공학 뽀개기 두 번째 수업의 네 번째 챕터인 제어 시스템 설계 단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오토모바일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예시를 가지고 한번 이제 오픈 루프 컨트롤로 한번 입력과 출력 값을 비교해 보고, 그리고 피드백 컨트롤을 이용해서 다시 또 입력과 출력 값을 수식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는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스 칠판에 나와 있는 예시이고, 그 뒤에 막 예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줄글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선 어떤 단계로 이제 진행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제어 시스템을 컨트롤할 때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대상이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제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플랜트의 모델링과 분석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특성 파악, 그리고 모델 유도,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러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설계를 할 때는 당연히 제어 목표, 내가 저 시스템이 이 정도의 빠르기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이런 거 제어 목표를 설계를 한 다음에 제어기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적으로 모의 시험을 해보겠죠. 이제 우리가 책에서, 우리가 이 제어공학 수업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실제로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당연히 구현과 실제 시험을 통해서 이 제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토모바일 크루즈 컨트롤을 먼저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기 전에 실제로 얘가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토모바일 크루즈 컨트롤이란 자동차를 운전자가 지정한 특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주행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자율주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일직선 같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로 그냥 계속 움직이는 바로 그런 시스템을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분석을 해보면 desired speed 그리고 actual speed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거를 설정을 해도 사실 실제 속도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시스템이라는 게 당연히 내가 원하는 속도가 있으면 이 원하는 속도만큼 엔진이 움직이고, 이 엔진이 당연히 자동차 바디를 움직이게 만들겠죠. 그리고 나름 오픈 루프 시스템을 다루기도 하겠지만 또 클로즈드 루프도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액추얼 스피드를 측정하는 센서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제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자동차에는 무지해서 이 스로틀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에서 스로틀이란 무엇인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유인물에는 이 그림이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좀 구글에서 긁어온 사진이라서 함부로 배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냥 구글에 스로틀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 거의 첫 번째 그림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냐면, 이제 운전자가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기 때문에 악셀을 실제로 밟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그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이 악셀을 밟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밑에 악셀을 밟으면 이 악셀을 얼만큼 밟았는지 센서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을 하고 이거를 스로틀 센서라는 거에
값을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이 센서가 이 엔진을 센서가 엔진을 움직일 때 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 엔진이 실제로 자동차 바디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로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우리 엔진이라고 하면은 좀 기술과 과정인가, 뭐 중학교 때 막 흡입, 압축, 폭발, 뭐 배기 이런 거 다들 배우셨죠? 근데 여기서 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할 때 당연히 이 연소되는 물질이 연료와 공기를 혼합된 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혼합비에 따라서 당연히 엔진의 뭔가 파워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 파워를 결정을 하는데 뭔가 이 스로틀로 연료와 공기의 양을 이 공기의 비율을 바꾼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네이버 지식인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을 조절함에 따라서 또 이 자동차의 스피드가 바뀔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율주행을 할 때 스로틀의 각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이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교과서 예제에서는 이 그림을 주고, 그리고 바로 이제 플랜트를 거의 줘요. 이제 글과 함께 이 글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플랜트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 플랜트에서 컨트롤러를 이렇게 이 값으로 설정을 한 후에 이제 막 계산을 열심히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글을 읽고 플랜트를 설정하는 것부터, 플랜트를 설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줄글로 적혀 있는 거를 좀 정리해 와 봤는데요.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위의 그림에서 플랜트 주어진 거는 1번 자동차가 65마일 per hour, 그러니까 뭐 키로로 바꾸면 104km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로 평평한 길을 달리고 있을 때 스로틀 각이 1% 변하면 속도는 10마일 per hour 변한다. 이게 제가 좀 대충 적어서 그렇지 그 비례 관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가 언덕을 오르거나 내려갈 땐 경사 변화에 따라 5마일 per hour씩 속도가 증가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각도가 올라간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속도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언덕이 좀 낮아진다. 그러면 속도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또 반비례 관계를 가질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정보인데, 사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뭐냐면 이 1번과 2번 정보가 리니어하대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1번, 2번 정보를 가지고 한번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디그리, 이게 바로 스로틀 각의 디그리인데, 이 스로틀 각이 변함에 따라서 스피드가 지금 바뀌는 시스템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디그리랑 스피드, 이거 입출력 형태가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 입력 내주면 출력을 내보내주는 애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막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전체 시스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레퍼런스 넣고 아웃풋 넣고 여기 플랜트 있고 그리고 여기 막 컨트롤러 달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레퍼런스랑 아웃풋이 똑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시스템 하나를 두고 봤을 때는 그냥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 바로 10의 관계를 갖겠죠. 1% 변하면 10마일 per hour가 변하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1번 분석 끝. 그러면 2번을 한번 해봅시다. 2번은 1% 그레이드. 퍼센트 그레이드에 따라서 스피드가 변하죠? 이거 그림 동그라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시스템인데 얘는 5마일 per hour씩 변한대요. 근데 여기서 좀 따져줘야 할 게 바로 반비례 관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5를 붙여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이 사실 이렇게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항상 간략하게 표현하는 걸, 한 번에 표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3번 조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1번과 2번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합쳐봅시다.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원하는 출력은 스피드 형태일 겁니다. 그리고 좀 귀찮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스로틀의 디그리. 얘는 지금 우리가 요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냥 요거 똑같이 그려본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합칠 때 리니어하다고 하니까 요렇게 한번 합산, 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쉽게 요거를 요런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요 언덕 경사 변화에 따라서도 한번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좀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 여기까지는 쉽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요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결국 리니어 하기 때문에 이 디그리는 뭐 요 그레이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잠시 얘를 잊어 봅시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퍼센트 그레이드에 따라서 스피드가 변할 때 5씩 반비례 관계였죠. 근데 여기 10은 아까 전에 이미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1 변할 때 얘는 5 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5로 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로 해주면 되겠다 라고 하면 아주 쉽게 이 시스템의 플랜트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그 대신 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것.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은 얘까지는 우리가 플랜트라고 하는 겁니다. 얘까지는 뭐 이런 거 아니고 얘가 플랜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레이드가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 외부 신호잖아요. 외부 신호도 아니고 외부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얘가 디스터번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플랜트 분석 끝. 이거 사실 실험적으로 우리가 알아낸 거겠죠? 그러면 한번 우리 오픈 루프 컨트롤 해봅시다. 제가 이거는 사실 다 그려왔어요. 자, 우리가 컨트롤러를 설계를 원래는 보통은 할 텐데 지금 아직 우리가 배운 게 없잖아요. 컨트롤러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임의의 값을 넣어도 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오픈루프 컨트롤러에서 이제 그냥 입력 신호를 그냥 배수배만큼만 이렇게 좀 올려서 입력을 넣을 때는 그냥 플랜트의 역수를 그냥 넣어요. 대충.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대충 이러한 논리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왜 10분의 1을 알겠다, 넣는지 알겠다 라고 하는데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10분의 1을 넣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y가 입력과 똑같아지기 위해서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예요. 하지만 이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U라는 신호를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그 두 번째 챕터에서 말했듯이 보통 플랜트의 입력 신호 그리고 컨트롤러의 출력 신호는 보통 U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U는 그러면은 10분의 1R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 다음 신호 여기를 알파로 제가 정해놨는데 이렇게 좀 선들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갈게요. 알파는 U 플러스가 아니죠. U 마이너스 0.5 오메가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예쁘게 적으면 U가 결국 10분의 1 R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알파 말고 실제 이제 아웃풋을 찾아봅시다. 아웃풋은 10 알파인데 결국 알파가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컨트롤러 10분의 1 넣었는지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결과를 분석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자, y는 r 빼기 5 오메가래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요건데 좀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r이 넣은 대로 y 값에 보이기는 하지만 외란에 대해서 너무 외란이 잘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R이 만약에 5 마일 퍼 아워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Y가 5 마일 퍼 아워로 나오길 바라겠지만 만약에 디그리가 막 10씩 바뀌어요. 경사가 10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이니까 뭐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외란에 대해서 거의 지금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오픈루프 시스템의 단점인 건데 한번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우리가 분석을 해 봅시다. 바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에러 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에러란 r 빼기 y인데 r 빼기 y는 우리 요거 구해놨죠? r 빼기 5 오메가. 그래서 5 오메가. 우리는 요만큼의 에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퍼센트 에러라는 걸 구하게 될 건데 이 퍼센트 에러란 외란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외란이 있을 때 얼만큼의 에러를 가지냐라는 에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식이 외란 없을 때의 y값 그리고 외란 없을 때 y값 빼기 외란 있을 때 y값의 절대값 곱하기 100으로 되겠죠? 이거 퍼센트 구하는 거 여러분들 다 실험 시간에 배우셨죠? 뭐 물리 실험, 화학 실험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다들 열심히 계산기 두드려 봤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외란이 없을 때 y값. 외란 없으면 이거 없다고 치면 r밖에 없죠? 그러면 r분의 r 빼기 여기 r 빼기 요거 하면 사실 이게 에러니까 귀찮으니까 바로 여기 그냥 5 오메가 쓸게요. 그리고 100이면 500 r분의 오메가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루프 컨트롤에서 우리가 단점을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이렇게 별로네. 근데 뭐야 피드백 컨트롤을 사용하면 그렇게 좋다며 진짜 좋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한번 그림을 그려와 봤습니다. 여기서 오픈루프랑 다르게 여기 뭐 성운이 하나 생겼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센서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쉽게 계산하려고 없다고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면 여기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검정색으로 해야지. 베타는 r 빼기 y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u는 컨트롤러의 r 빼기 y겠죠? 그러면 또 알파는 u 빼기 0.5 오메가인데 u가 10r 빼기 y니까 0.5 오메가 이렇게 해주고 또 10r 빼기 10y 뭔가 욕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y 최종값은 10알파기 때문에 10r 빼기 10y 빼기 0.5 오메가가 되고 또 한 번 더 귀찮지만 이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y는 해서 딱 끝냈다고 보면 안 되고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 제대로 나오나 확인해 보는 거였잖아요. 레스폰스 아웃풋이 레퍼런스를 잘 따라가는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한번 y를 다 좌변에 넘겨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는 101 100r 빼기 5 글을 못 적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오픈루프랑 다르게. 뭐냐면 제일 소름 돋는 거. 그래도 가장 먼저 아까 우리 오픈루프에서는 외란이 끔찍하게 보였잖아. 외란이 들어온 거에 심지어 곱하기를 5를 곱해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줬었어요. 안 그래도 외란 싫은데. 근데 여기서는 외란이 들어와도 1이 들어와도 외란을 1분의 5만큼 줄여서 아웃풋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지 않나요? 외란을 줄여주는 입장에서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이. 근데 또 여기서 트레이드 오프처럼 나오는 게 R이 바뀌었어요. 우리 오픈 루프에서는 그래도 y는 R 빼기 5 오메가로 외란이 없으면 제대로 아웃풋이 입력을 따라간다 라고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외란이 없어도 아웃풋이 R만큼 나오질 않아요. 내가 y값이 1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R에다가 1을 넣어요. 그래도 y값은 101분의 100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느낌 오시나요? 피드백 컨트롤을 하면은 내가 외란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레스폰스가 아웃풋에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냥 컨트롤러를 10으로 줬을 때는 물론 이제 뒤에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Y는 R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테크닉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별로 배우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점도 결국 있다는 거, 피드백 컨트롤러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좀 간지나게 더 분석을 해보면 에러는 R 빼기 Y니까 R 빼기 101분의 100R 더하기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그러면 에러는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에러를 지금 여기까지 구해놨었는데 제가 실수로 이제 원테이크로 수업을 찍는데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퍼센트 에러를 구하는 것부터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퍼센트 에러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외란이 없을 때 y를 기준으로 외란 없을 때 y 빼기 외란 있을 때 y 차이값 곱하기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 올려놓고
그러면 외란이 없을 때 y는 여기가 없을 때 y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101 r분의 100 r이 여기 밑으로 가면 안 되죠. 1r 이렇게 되고 외란이 있을 때 y니까 외란이 없을 때 y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외란이 또 있을 때 y를 적어줘야 돼요. 지우개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101 100 r 빼기 101 5 오메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막 헷갈리지만 요거 사라지고 그러면 101 100r에 101 5 오메가가 되고 요거 사라지고 그러면 100분의 5인데 또 여기에 r과 오메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퍼센트 에러를 다 구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설계할 때 이거 오픈 루프 시스템 설계할 때 했나? 이거 한 번 했나? 제가 이거 같은 원테이크겠죠? 여기서 이제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모의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고 있는지 뭔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여기 예제 현재 속도가 65마일/아워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자동차한테 야, 너 65마일/아워로 한번 계속 움직여 봐라 라고 했을 때 얘가 1% 경사를 만난 거예요, 자동차가. 그때 우리의 자동차 속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 100 그리고 R은 65 넣는데요. 그리고 오메가는 1씩 바뀐대요. 여기 만약에 5% 경사면 여기 5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계속 제가 100을 까먹는데 이렇게 하면은 0.0769%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뭐 에러가 되게 작죠? 그래서 피드백 컨트롤이 좋다는 거예요. 비록 레스폰스가 잘 따라가지 못해도 완벽하게 또 뭐 제 수업을 오늘 두 번째 수업을 다 들으셨다면 오늘 좀 되게 많은 내용을 했는데 이제 수업을 듣다가 저거 틀린 것 같은데 라던가 아니면은 모르는 게 있다면 그냥 유튜브 댓글에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확인하고 생각해보고 다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